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산천대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63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천대축에 관한 총론적인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대축 이정. 대축 이정. 대축 이정 불가식 길 이섭대천. 대축은 곧으면 이롭다 하니 집에서 먹지 않으면 길하니 큰 내를 건너미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대축의 이 한자의 의미가 보면은 이제 이렇습니다. 요 대축이라 되어 있죠. 대축은 기본적으로 크게 쌓는다. 즉 축이란 한자는 쌓는다, 저지한다, 저지당하는 경우에 이제 실력을 쌓을 계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싸움의 이미지도 있지만 저지당하면서도 그 안에 실력을 축적하는, 내면을 축적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대축의 상황은 확장하는 여름이 아니라 거두고 마무리하는 가을과 겨울의 그 의미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대축이 있으면 소축도 있겠죠. 소축은 우리가 9번째에 했죠. 풍천소축. 여기 보면은 예전에 풍천소축계를 했습니다. 그때 소축형 미름부루 자석교를 했죠. 즉 형통하니 구름이 빽빽하나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자석교 우리 서쪽들 교회에서부터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서쪽이 유리옥, 은나라 수도인 서쪽에 있는 유리옥을 비교 설명하면서 산천대축과 비교해서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이제 이번 시간에 산천대축을 하게 됐습니다. 에너지의 측면에서 보아도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소축계는 하나가 강건한 양을 이렇게 억누르는데 하나로는 조금 버겁죠. 그래서 소축이라는 의미도 있고, 이 대축은 두 개가 이렇게 강건함을 더 강하게 억누르고 있으니까 대축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간산의 축적, 무겁게 또 건을 축적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계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소축계를 하면서 대축계를 한다고 했는데 이미 이제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중간에 이 노트 정리를 들으시는 분도 있을 텐데 가장 기초되는 것은 주역 64개 노트 정리 1과 5부터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6번 효변이 있습니다. 다산의 효변의 설명이 있고 난 다음에 7번째 노트 정리가 이제 49번째 개인 택하역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계속 쭉 해가서 하경이 끝나고 다시 이제 상경의 세 번째인 수레둔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와가지고 지금 26번째 산천대축을 노트 정리한 것을 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제일 앞에 제가 노트 정리한 1번부터 5번부터 듣고 그 다음에 6번 들으시고 꾸준하게 순서대로 오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산천대축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거 풍천소축과 연결해 가지고 같이 비교하면서 보는 게 조금 더 이해의 넓이가 깊고 넓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산천대축은 이제 상계가 간이죠. 그리고 합계는 건인데, 이제 물상에 대한 설명을 또 보겠습니다. 상괴간은 저지하다, 멈추다, 절제, 좁은 길, 열매, 소인을 의미합니다. 하계건은 하늘, 강건함, 군주, 차가움, 겨울, 부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 관한 설명 모두가 주역 64개 노트 정리 기초 1과 5에 있으니까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 하신 분은 다시 주역 64개 노트 정리 첫 번째 노트 정리부터 여섯 번째 노트 정리까지 한번 다시 바라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산천대축은 강건한 하늘이 산 속에 있다 이렇게입니다. 또 하늘처럼 광대함을 산으로 축적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늘은 강건하고 산은 두텁다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단사를 보겠습니다. 대축, 강건, 독실, 휘강, 일신기덕.
대축은 강건하고 독실하고 빛나며 날로 그 덕을 새롭게 하며 강상이상현 능직은 대정야 강으로서 나아가 어진이를 숭상하며 능히 하늘에 머물게 하니 크게 발음이라. 불가식 길 양현야 이섭대천 응호천야 집에서 먹지 않음이 이롭다는 것은 현인을 기름이요 큰 내를 건너는데 이롭다는 것은 하늘에 응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렇게 그 산천대축은 두 개의 음이 세 개의 양을 누르고 있으니 축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축적을 하는 게 무엇이고 무엇을 포용하는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자, 대상전을 읽어보면은 상활, 천재상중, 대축, 군자의 다식전언, 왕행, 이축기덕. 하늘이 산속에 있는 것이 대축이니 군자는 이로써 옛 성현의 말씀과 행동을 많이 알아서 그 덕을 기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황태영 교수님은 여기 보면은 이제 불가식 제일 보면은 불가식 길 이 부분이 있죠. 불가식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지 이제 조금 더 기존에 조금 더 정밀하게 설명하신 부분을 읽어보면은 이제 48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황태현 교수님 책을 직접 읽어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483페이지를 보면은 왕후나 공경대부의 복록을 받지 않으면서 양현, 즉 현명한 영재를 모아서 기른다고 합니다. 기를 시간이 있다. 그냥 기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공자는 불가식을 현자를 가르쳐 기르는 것으로 풀이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군자가 왕후나 공경대부에 출사하지 않고 현명한 영재를 기르는 것에 헌신하는 것이 왜 이렇게 헌신하느냐. 천하의 전치, 천하의 대세가 군자의 큰 덕음, 좋은 말, 좋은 정책을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이 되지 않고 오히려 타락했기 때문이다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무도한 시절에 출사를 접고 홀로 귀거래하여서 양현, 좋은 선비를 기르는데 힘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의미는 큰 덕음을 거부하거나 적게 받아들이는 대부나 왕가에게 출사 나아가지 않고 벼슬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낫고, 오히려 이는 나가가지고 작은 녹을 구하는 것은, 복록을 구하는 것은 군자의 명예에 맞지 않다. 그러므로 오히려 출사하지 않고 영재를 모아서 기르고 현명한 영재를 기르는데 헌신하는 것이 불가식의 의미라고 이제 황태현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 부분은 교수님 책을 직접 찾아서 읽어보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이제 다산의 설명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정 불가식 길 이섭대천 대축은 일을 맡아 처리함에 이로울 것이다. 군주의 녹봉을 받아 집에서 밥을 먹지 않으니 길할 것이다. 큰 내를 건너는 일이 이로울 것이다. 이제 조금 다르죠. 황 교수님 책과 좀 설명과 달리 여기서는 군주의 녹봉을 받는다 이렇게입니다. 출사한다 이 말이죠. 자, 전체적인 물상을 보면은 대축은 때 시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축적을 상징하는 간이 상계로 있죠. 그래서 간이 간산이 축적을 상징하고 그 축적하는 게 무엇이냐? 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산천대축은 이렇게 내천대장과 풍택중부의 모계로부터 이렇게 각각 이렇게 추이해서 왔다고 합니다. 그 대축의 의미를 보면은 이렇게 산천대축계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내천대장과 풍택중부로 왔는데 양계인 간으로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상계인 간으로서 건을 이렇게 축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축적한 정도를 보면은 내천대장 시절에 이 시절에 보면은
이렇게 내천대장 시전에는 양이 이미 네 번째 지위까지 4위까지 장성했죠. 그게 계속 이제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 이미 장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개의 양이 이렇게 4에서 6으로 상승을 하니까 상승하면서 원기를 이렇게 축적을 한다 이렇게 설명한다. 그래서 대축의 의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 산천대축은 결국 양계인 간으로서 건을 쌓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일을 맡아 처리하며 이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산천대축의 본계는 아까 내천대장과 풍택중부로 왔는데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내천대장은 큰 태죠. 이런 큰 태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즉 태는 이렇게 말씀으로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뻐하는 이유가 이제 기뻐하고 화합한다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렇게 간의 온축함으로 축적을 하니까 결국에는 이정, 일을 맡아 처리함이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불가식 길의 의미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불가식의 의미를 보면은 이렇게 산천대축은 내천대장과 풍택중부의 모계로부터 이렇게 추일하여서 결국에는 왔죠. 이렇게 왔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시기를 보면은 이렇게 그 풍택중부 시절에 보면은 이제 물상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풍택중부는 전체 대리죠. 즉 리의 담장 안에서 이렇게 태의 음식과 그 다음에 진의 남편과 손의 부인이 이렇게 리로서 마주대하고 있는 상이죠. 그래서 음식을 같이 먹으려고 같이 먹으려고 하는 물상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천대축 추이를 하게 되면은 결국 손의 아내가 이렇게 여기에 있는 손의 처가 없어지죠. 그 다음에 이렇게 결국에는 진의 남편이 이렇게 먹을 음식을 진의 남편이 먹을 음식이 누구에서냐 건의 이제 군주로부터 왔죠. 그래서 결국 불가식 군주가 주는 녹봉을 받아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불가식 길은 결국 군주가 주는 녹봉을 받아 먹는 것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섭대천의 물상은 이렇게 이제 산천대축계는 내천대장과 풍택중부로부터 왔는데 풍택중부계 시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내천대장계 시절 보면은 전체적으로 대감의 큰 연못이 있죠. 이렇게 대감의 큰 연못에 이렇게 진의 배가 있는데 추위를 하게 되면은 결국 간의 산에 오르니까 이렇게 이섭대천의 물상이 나옵니다. 즉 글을 보면은 태의 큰 연못에 진의 배가 있어서 사가 육으로 가니까 간이 산기슭에 오르니 이섭대천의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일신 우일신 할 때 그 날로 새롭게 한다는 이렇게 산천대축의 모계인 풍택중부를 계서 이렇게 왔죠. 풍택중부는 전체적으로 대리죠. 이렇게 큰 리죠. 그래서 빛이 밝게 리니까 휘강 뜨겁게 빛이 내리친다. 그 빛나는 휘강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근데 추위를 하게 되면 여전히 이렇게 리가 이렇게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3이 오르가면은 리의 빛남이 또한 새로우니 이것이 곧 일신의 이미지가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강상은 이제 내천대장에서 4가 6으로 강이 상승하는 걸 의미하고 대정도 똑같습니다. 4가 6으로 상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가 기본적으로 사악한 자를 물리치고 올바른 자를 등용해서 크게 바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응호천은 이렇게 산천대축에 2가 강이고 5가 음이니까 강중으로 호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대상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활, 천재, 상중, 대축, 군자이, 다식, 전응, 왕행, 이축, 기덕. 하늘이 산속에 있는 것이 대축계의 상이다. 군자는 이 괴상을 살핌으로써 옛 말씀과 과거의 행실을 많이 기록함으로써 그 덕을 기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물상을 보면은 이렇게 이 중간에 있는 것이 이제 본계죠. 본계는 이렇게 풍택중부와 내천대장에서 이렇게 각각 출해서 왔죠. 근데 내천대장계 시절에 보면은 이렇게 진의 행실과 태의 말씀이 있죠. 똑같이 풍택중부에도 진의 행실과 태의 말씀이 있죠.
그 추이를 여전히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진의 행실과 태의 말씀이 여전히 유지되는 거죠. 즉 설명을 보면은 대장께 시절에 진의 행실과 태의 언행이 있고 중부께 시절 똑같이 진의 행실과 태의 언행이 있는데 추이라 해서 대축이 돼도 진과 태는 그대로 있으니까 전원 그 다음에 왕행 이게 유지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산천대축계 이 부분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또 리의 문장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요렇게 리의 문장이 또 나오는 거죠. 리의 문장이 간산이 이렇게 있는 거죠. 간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주간에 쓰여 있으니 즉 리의 문장이 간의 주간에 쓰여져 있으니 다지 많이 기록합니다. 즉 식은 지는 식은 글로서 적는 것을 지라고 한다. 지로서 읽어도 되고 식으로서 읽어도 됩니다. 또한 건의 덕이 가운데 있고 간으로서 기르니 흉기덕 그 덕을 기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글을 다시 읽어보면은 하늘이 산속에 있는 것이 대축계의 상이다. 군자는 이 괴상을 살핌으로써 옛 말씀과 과거의 행실을 많이 기록함으로써 그 덕을 기른다. 이축기덕, 육기덕, 흉기덕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그 다산의 그 산천대축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그 오늘은 그 산천대축의 그 총론적인 설명을 보았습니다. 이 대축계는 그 풍택중부와 그 비교하여서 보는 게 낫고 그 다음 여기서 불가식에 대한 황태영 교수님의 견해가 있으니까 같이 비교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